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7-2-39785 판결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 적극 및 그 판단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남목 제8호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2016년 2월 29일 국방부령 제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문헌, 체제, 형식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구군사기지법의 목적 제1조 등을 종합하면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 환경, 지역 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그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판시사항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자, 이러한 법리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이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 군사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 책임 분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이 구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 군사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의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7-2-40723 판결 사건명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의소 판시사항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 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한 자가 수도 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 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 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18-2-44838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판시사항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 및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자 판결 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며 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제42조, 제47조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제5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57조 제2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하는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9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때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판시사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가 재량 행위인지 여부 적극 및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여 문헌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지급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 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년 5월 22일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 명의자는 실질 개설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 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의료인인 개설 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 각법 규정의 내용, 체제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소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 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 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7월 9일 선고 2020-2-31668, 31675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 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급여법령상 급여 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등록 및 품질 관리 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6년 6월 3일 보건복지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 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특수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특수의료 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가운데 등록 및 품질 관리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되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3. 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갑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요양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갑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등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등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등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 업무만 하였음에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 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구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